안녕하세요. 부자책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책 소개를.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4권의 책을 소개를 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권을 선정해서 다음번에는 그 책을 가지고 토론을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책을 큰 주시죠. 아유, 책이 무거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탐욕이 삼켜버린 기술이라는 이병욱 씨의 책입니다. 제일 비싸. 한국인 저자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이제 선정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책이 이제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개발자 수준에서 비트코인 기술 설명하면서 거시적인 차원까지 얘기하는 책이 거의 드문데 이 책은 실제로 그 비트코인 자체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저자가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도 거시적으로 이게 이제 뭐 여러 논란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화폐로 봐야 되나 뭐로 봐야 되나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럼 경제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거시적인 측면의 얘기까지 하고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제가 읽기에는 저자의 내공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 나갔다가 나가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거의 딱 앉아가지고 한 5시간 동안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근데 엄청 허리 아팠는데 책은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루는 얘기는 뭐 비트코인에서 다루고 있는 암호화 기술,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그다음에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불리는 것들, 그다음에 뭐 중앙화의 의미, 그다음에 합의 알고리즘 등 실제로 이제 암호화폐 기술이 구현되는 여러 기술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도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마치 막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면 이걸 보고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자세하게. 그래서 굉장히 그 저자의 내공이 좀 놀라웠고요. 이 저자는 어떤 분이냐면요. 카이스트 나오셨나요? 네, 카이스트 전산학과. 저번에 이제 오셨던 그 허인호 그 사장하고 같은 과고요. 얼마 전에 만나서 같이 술도 한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하고요. 네. 이분이 내공이 대단해서 이제 블록체인에 관해서 물어보면 막 서로 대화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만약에 선정되면 한번 이렇게 허인호 사장 통해 가지고 모셔서 같이 책 얘기를 해도 괜찮을 수 있는. 여기 강한 지금 지금 어필 포인트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 책은 굉장히 개발자 레벨부터 쓰고 되게 지식이 많은데 굉장히 잘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질문에도 되게 친절하게 답변 잘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지금 사야 돼요, 뭐 이렇게 이상한 질문 있잖아요. 잘 모르면서. 태수님하고 다른데 태수님 그런 질문하면 바로 막 근데 그지 같은 질문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이렇게 잘 그 작가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허 사장이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카이스트 전산학과 계산이론 연구실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그다음에 LG전자 연구원 시절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세계 최초로 핸드헬드 PC 개발에 참여했었고요. 그다음에 최초의 한글 윈도우 CE 1.0, 2.0 공동 개발. 그다음에 99년에는 창업을 했어요. 주식회사 보험넷이라고. 그래서 보험사 자동차 보험료 실시간 비교 견적 서비스 내주는 사업도 한번 하셨었고. 그다음에 세계 최초로 파생 상품 ELS를 기초 자산으로 한 변액 보험 개발해서 단일 보험 상품으로 5천억 원 이상 판매되는 돌풍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융 쪽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머신러닝 기반 인공지능, 금융 분석,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고 이쪽으로 지금 뭐 책을 좀 많이 번역을 최근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도 그 교보문가 이런 사이트에는 공학을 전공한 금융 전문가라고 그래서 공학하고 금융하고 그렇죠. 딱 이게 만나는 지점이 블록체인 기술하고 비트코인 그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잘 설명하지 않았을까. 그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걸 들어보시면 이분이 되게 비트코인의 뭐 되게 전방에 밝게 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부정적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얘기했던 거에 제가 약간 충격받았던 건 유시민 씨랑 비슷한 주장을 해요. 내재가치 빵이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엔지니어가 실험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허구. 그리고 이제 그 허구를 그냥 그 예전에 이제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인신공격 수준으로 그냥 공격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논리가 장난해.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 작동 원리를 정말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특히 이제 난이도 조정 같은 문제로 인해서 그 수수료. 무엇에 대한 난이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이거 책을 읽으시면 나중에 아시게 되는데
채굴업자들이 그 마이닝을 하면서 장부를 계속 기록하게 되잖아요. 우리 저번에 스터디 네. 그 네. 독서 토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닝하면서 그 개인 간의 거래 기록을 블록에다 계속 쌓으면서 저장하고 그 다음 블록 만들고 그 다음 블록 만들고 하면서 그거를 체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블록체인인데 그 블록을 생성하는 거를 누가 어떤 중앙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탈중앙화된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어, 거죠. 자기 마이닝 연산 능력을 채굴업자들이 자기의 해시 파워를 연산 능력을 제공해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채굴의 난이도. 채굴의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해시 알고리즘을 가지고 퀴즈를 푸는 거예요. 근데 그 퀴즈를 푸는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 맨 처음에는 PC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그 채굴을 만약에 내가 PC로 했었다면 뭐 이렇게 A에서 B로 거래하고 B에서 C로 거래하는 내용을 PC에다가 그 해시 알고리즘을 딱 풀어서 성공한 사람이 그 보상을 가져가요. 10분마다 보상을 가져가고 블록 생성에 성공하게 되면 그 해시 알고리즘 풀게 되면 그 옛날에 그냥 PC에서 가능했는데 여러 그 채굴업자가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을 하게 되면 해시 그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초기 때 만약에 난이도가 1이었으면 지금 1억 배 이상의 난이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삼는 게 막 엄청난 GPU 채굴 뭐 아이식 장비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CPU랑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다 비판을 많이 하는 게 그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걸 생산성이 안 나온다는 거. 풀기 위해서 많은 전기를 끌어다가 푸는 그런 방식인데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문제로 지적한 거는 매번 난이도가 계속 조정이 되는 알고리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코딩 그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그 난이도 조정이 위로 올라가는 게 뭐 몇 프로 상향이 가능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게 몇 프로 가능한데 만약에 지금같이 1억 배 이상의 알고리즘 하에서 만약에 갑자기 그 채굴업자한테 보내는 그 보상이 줄어들게 되면 그렇죠. 임계치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 이 난이도를 그 채굴업자들이 만약에 망해서 그냥 떨어져 나가면 갑자기 난이도가 떨어지지 않는데요. 아, 난이도가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3년 동안 블럭이 기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취약성을 경고하는 거네.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음. 블록 그 비트코인 설계 시에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작동 원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저도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아주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왜 그러면은 그 채굴의 난이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어려워지게 만든 이유가 뭘까? 얘기를 들으니 궁금하네. 아니, 여러 경쟁이 생기잖아요. 채굴업자들이 예. 채굴업자들이 경쟁이 생기고 어느 한 채굴업자에 의해서 이 전체 마이닝을 그 잠식당하지 않게 중앙화를 막으려고 그 10분 안에 간신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를 계속 조정하게끔 만든 거예요. 다른 코인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의- 우리가 비트코인은 POW에서 그 매번 장부를 기록할 때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이제 이것도 그 자세히 설명이 돼 있는데 그 해시 알고리즘으로 무한 반복을 그러니까 이게 그 숫자로는 어떻게 되냐면 해시 알고리즘 뭔지 그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 책 한 권의 텍스트를 갖다가 해시 알고리즘을 넣으면 64글자짜리 어떤 암호화가 나와요. 그 캐릭터가.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책 전체에서 한 글자를 바꿔. 그러면 그 나왔던 해시 64개의 글자의 텍스트가 완전히 다른 글자가 돼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이 한 방향으로 이 책의 전체 암호화로 만들어낸 해시 키 값을 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점은 뭐냐면 어떤 원본이 있는데 원본 해시 알고리즘으로 키를 딱 생성하면 64글자짜리 해시 키 값이 나오는데 그거를 검증이 가능한 거지. 누가 위조를 하게 되면 그 키값만 알면 그 긴 텍스트라 하더라도 어떤 해시키로 딱 64글자짜리가 딱 나오니까 이게 원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이 매 블록을 생성할 때마다 그 해시키를 계속 만드는데 해시키로 이제 알고리즘도 다 이제 그걸 체크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러니까 진본 유무를 판명할 수 있는 네. 그 일종의 뭔가 식별 코드 같은 식별 코드인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해시 난이도 결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 키값이 생성된 거에 앞에 0을 어떤 숫자 이하로 해시키가 생기게끔 이 맨 처음에 암호화하는 원본의 일정한 수를 난스라고 그러는데 임의의 수를 갖다 계속 바꿔서 넣어가지고 이 해시키 값이 일정한 수 이하로 나오게 해서 난이도를 조정하는 근데 거예요. 지금 너무 깊은 얘기. 이거 책은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아는데 목차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아니, 그냥 근데 저는 덩어리만 얘기해 주세요. 그 책이
그렇게 만약에 기술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다면 일반인이 그 책을 읽어서 정말 근데 신기한 얻을 수 게 있는 건 뭐가?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정말 어려운 내용을 정말 쉽게 설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라는 그 예. 그 암호화 기술이 여기 네. 들어가 있어요. 네. 블록체인에. 그러니까 비대칭 암호화. 근데 네. 그 비대칭 암호화 기술을 제가 옛날부터 한 20년 전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이해를 못했다가 이 책을 읽고 이해했어요. 소수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라 네. 아니 그거는 나중에 아니, 나중에 설명할게. 그거는 목차 먼저 그러니까- 목차 먼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에 여러 기술이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기술을 피상적으로만 듣거나 잘 모르는데 그렇죠.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얘기로 그 어려운 기술들을 다 설명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책이야. 그래서 제가 보기 깜짝 아니, 근데 놀랐다니까. 그거는 가령 예를 들면 누군가는 비트코인에 많은 투자를 했고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은 막 진짜 더 알고 싶고 그럴 텐데 나는 정말 나는 비트코인 관심도 없고 근데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에 확장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뭐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 자체에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 있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에 관련된 아주 베이직한 모든 기술에 대해서 이 책을 읽으면 일단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읽어볼 개론서. 필요 있네. 왜냐면은 블록체인 개론서 개론서인데 그냥 개론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딩 레벨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어. 코딩 근데 레벨 이해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 성우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왜 읽어야 되냐. 그렇죠. 네,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죠. 네. 왜 읽어야 되냐면 일단 블록체인에 관심이 없으면 읽을 필요가 없는데 네. 그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이제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는 맞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완전히 그 더 굉장히 기본이 탄탄하게 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잠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긍정적. 맞습니다. 이런 생각인 거죠. 비트코인과 그 블록체인 기술하고 좀 분리해야 되고 암호화폐랑 예전에 그 우리 정부에서 가졌던 입장과 비슷해요.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암호화폐 것처럼 같은 게 아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도 화폐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그 가상 징표로 부르자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냥 이거는 그 화폐 기능이 아니에요. 화폐가 아니라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용어가 있는데 이제 그 용어로 부르자 얘기를 하고 거래소도 잘못됐다. 거래소가 아니라 중개소다. 사람들이 정확히 거래소 말하면 중개소죠. 그렇죠? 중개소인데 사람들이 거래소를 말해서 진짜 거래소 착각하고 있다. 되게 위험하다. 그리고 실제로 보안 취약성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비트코인 자체는 보안적으로 거의 엄청나게 완벽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건 맞는데 네. 비트코인은 안전하더라도 그 지갑이 털리는 거잖아요. 털릴 수도 있고 중개소도 털릴 수 있고 그 그쵸. 레이어가 여러 층이 있는데 그 보안의 취약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되게 일본은 털린 거잖아요. 이번 그렇죠. 털린 거죠. 그, 이게 근데 약간 저희가 블록체인 혁명 다뤘던 그 작년에 약간 책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책보다 훨씬 좋아.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맥락은 이제 유사한데 거기서 기술적으로 더 들어간 책. 음. 그러니까 주장 자체가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요. 같은 내용을 쉽게 설명한 책 같아요. 작년에 우리 블록체인 혁명 우리 했던 그거 거에 어렵잖아 그거는. 그 내용이 뭐였죠? 뭔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 지금 못했잖아. 기억이 안 나. 나온 거 지금 지금 다 방금 나왔어요. 얘기해 해시하드랑 이런 거. 근데 그때도 거기도 있었어요? 하나랑 뭐다 있었어? 근데 우리 이해를 못했잖아.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렇구나. 근데 뭐 목차를 얘기하면 일단 1장은 비트코인의 탄생과 현황, 그 다음에 2장은 그때 이해했으면 돈 좀 벌 수 있었는데. 블록체인의 정의와 작동 원리. 근데 이 작동 원리가 와 정말 상세하게 들어가요. 요즘 이 유성님의 추천책에 인공지능도 그렇고 지금 시중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책인데 그걸 자세히 좀 설명하거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네. 책 이런 이유가 많네요. 그 다음에 3장은 비트코인 시스템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탈중앙화 합이라는 게 있어요. 합의 알고리즘. 탈중앙화 합의. 알고리즘. 이게 뭐냐면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좀 설명을 하면은 탈중앙화 합의. 그 비트코인이 블록을 매번 10분마다 생성하면서 하는데 그 해시 알고리즘 푸는데 성공한 그 노드한테 보상을 주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쪽 노드랑 이쪽 노드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거의 비슷한 시간에 해시 알고리즘을 풀었어. 예. 중앙이 없는데 누가 풀었는지 어떻게 입증해주죠? 예. 그렇죠. 10분 동안은 누가 풀었는지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10분이 지났어도 지났어도 그렇지. 아니 정확히 동일한 시간에 풀었다. 얘도 풀었고 얘도 풀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 거야? 누군가는 누군가는 해줘야 인정을 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탈중앙화 합의 알고리즘이야. 그러니까 컨센서스 알고리즘. 음. 그래서 중앙은 없지만 여러 노드들이 경쟁하면서 심지어는 노드가 하나, 두 개, 세 개, 뎁스가 블럭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까지도 동시에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 규칙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딱 부딪혔을 때
그럼 노드간에 자기가 만들었던 블럭이 있잖아. 딱 부딪혔을 때 그래 한번 까봐. 그래서 가장 무거운 노드가 이기는 로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10개를 쌓았고 블럭을 이쪽은 11개 쌓았으면 딱 부딪히는 순간 이쪽 건 다 취소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소프트웨어적인 로직으로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런 것들 설명하는데 진짜 되게 재밌어요? 되게 뷰티풀하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 책에 제가 보니까 이거 대학교 교재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되게 재밌어요. 당연히 겉에는 교재 지금 구성이야. 약간 그렇게 보여요. 아 재밌어. 근데 컨텐츠 편집도 되게 잘 돼 있고. 문송한 사람들은 읽을 수 없나요? 아니 읽을 수 그러니까 제가 있어요. 만약에 서점에서 보고 이 안에 내용을 문과라서 봤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서점에서 보고 내용을 훑어봤다라고 하면 저는 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아. 너무 어려워 보여. 아니 안 어려워요. 되게 재밌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유성님은 다 나 같을 거라고 생각. 아니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 그 많이 저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이 책 읽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없었는데 이걸 보고서 아 이런 정도의 다시 이거구나. 돌아가면 저자가 섭외가 가능.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실체를 잘 모르면서 비판을 하거나 무조건 칭송하잖아요. 근데 이걸 읽어보면 아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쵸. 자기 의견을 생각할 되게 수 있겠다. 베이직이 되게 탄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코드 레벨까지도 뒤에 이제 컨센서 알고리즘이랑 그다음에 트랜지션 처리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유성님 자, 자기가 프로그램을 해봤으니까 이 좀 책을 무슨 읽고-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 지금.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응. 유성님의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저자분이 내공이 대단한 거는 맞아요. 맞고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 제기들은 저는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 뭐지 난이도 조정이 계속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보상이 딱 줄어드는 시점이 있어요. 2020년인가 그때 취약성. 그때 근데 뭐 그때 방송에서 우르르 나왔던 빠져나가면서 완전히 그 큰일 날 것이다라고 이 음. 저자는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보기에 이런 비트코인의 어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요즘에 새로운 암호화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대안이 나올 것이다. 대안이 나왔어요. 이미 많은 대안들이 나왔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그냥 일정부 만약 우리 시계를 거꾸로서 100년 전을 생각하면 금이 가지는 지위는 되게 확고부동하잖아요. 근데 지금 금을 어떻게 보나요? 거래는 되고 있지만 가치 저장의 수단이죠. 현재. 안전 자산이지만 전체 경제 파이의 작은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이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지. 비트코인이 이 시스템 자체는 계속 돌아가면서 문제점들이 있지만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해서 그냥 쭈그러들고 마이너하게. 실제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여러 암호화폐로 만개해가지고 지금 뭐 이오스라든가 뭐 되게 뭐 일단 이더리움은 그 새로운 표준이 됐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파이가 커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기술들이 전 산업적으로 쓰일 텐데 이제 그 아이디어들이 좀 아주 구체적인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책이라 이런 저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좀 머리는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인공지능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저는 꼭 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 저희 출판사 책도 아니고. 우리 다음에 아직 저번에 강력하게 레이어를 얘기한 이해 거는 이유가 못했는데. 있었구나. 아니, 우리 다음에는 그게 없잖아요. 우리 지금 추천한 책 중에 처음 무슨 책은 없죠. 없어요. 네, 그래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면 오늘도 이걸로 마치고 저희가 다음 책 선정은 저희끼리 그냥 알아서 잘 한 다음에 다음에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